안녕하세요. 칠이등절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즈씨. 치즈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칠이등절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독립하면서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원룸에서 키워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평수가 적당할까요? 저는 5평부터 10평까지 5군데 원룸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오늘은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워도 될지 고민하시는 예비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살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채널 고정! 첫째, 비용 문제. 처음 원룸에 살기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 기숙사 떨어지고부터였는데요. 그때 10평짜리 원룸을 얻어서 살았었어요. 저도 독립하면 고양이 진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저는 사료값만 있으면 키울 수 있을 줄 알고 무턱대고 3개월 된 치즈를 가정 분양 받아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데려와서 보니까 필요한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처음에 용품 같은 거는 다이소에서 최소로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이랑 모래, 장난감 한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다달이 사료값이랑 심장 사상충 해가지고 한 3만원이면 되겠다 했어요. 근데 예방접종 한다고 3번에 걸쳐서 금방 10만원? 좀 있으니까 중성화한다고 금방 20만원. 이게 학생 때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용품 같은 거는 아기 때는 거창한 장난감 없어도 호기심이 많아서 병뚜껑, 볼펜 뚜껑 이런 걸로도 엄청 잘 놀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것만 구색에 맞춰가지고 살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초기 비용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드는데 제일 타격이 큰 거는 병원비예요. 동물은 아프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 가면 비용이 기본 20만 원 전후로 깨지고 그때 되면 멘탈도 같이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달이 조금씩 모아서 고양이 비상금은 꼭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요. 둘째, 이사 문제, 민원. 문제는 이때부터였는데요. 졸업 이후 첫 직장을 가지면서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이때 부모님이 6평짜리 원룸을 얻어주셨는데 대부분 반려동물이 금지였어요. 부동산에서 그냥 말하지 말고 키우라길래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몇 개월 후에 치즈가 창틀에 앉아있는 걸 밖에서 누가 보고는 섬뜩하다고 주인 아저씨한테 민원을 걸었대요. 전화 와서 동물 키우면 안 된다고 치즈를 밖에 안 보이도록 창문을 닫고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 나가 있는 동안 창밖 구경하는 게 치즈의 낙인데 문도 다 닫고 가둬두고 지내라니까 모른 척하고 키운 저도 잘못했지만 좀 서글프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냥 말하지 말고 키우라고 해도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 제일 편해야 할 내 집에서 항상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 갖고 살아야 되니까 꼭 고양이 협의되는 곳으로 가시고 고양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사할 수 있는 원룸의 선택지가 많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셋째, 혼자 두는 시간. 6평짜리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후에 8평 원룸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법 큰 캣타워도 사주고 이제 좀 더 넓어진 집에서 재밌게 놀아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치즈를 혼자 있게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맨날 8시간 근무하고 야근에 회식에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다녀온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명절을 새러 가기라도 하면 치즈는 항상 이 원룸 단칸방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출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이 생길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해요. 저는 최대 1박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홈캠을 설치해서 항상 아이의 상태를 살펴주니까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넷째, 털날림, 모래날림, 냄새. 저는 5평 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8평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 집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일주일 이내에 집 빼면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는데 매물도 없고 금액이 맞는 데도 없어서 5평짜리 원룸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는 진짜 싱글 매트리스 하나 놓으면 빨래 건조대를 신발장에 놨어야 됐고 사냥 놀이를 하려고 최대한 멀리서 장난감을 흔들어도 거의 치즈 코앞이었어요. 겨울에는 매트리스 위에 창문에서 결로 때문에 물이 얼굴로 뚝뚝 떨어졌고 젖은 벽짓하고 곰팡이가 폈는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 치즈는 곰팡이성 피부염인 링웜에 걸렸고
저는 좁은 공간에서 고양이 털이랑 화장실 모래에 날리는 먼지 마시면서 사니까 비염이 심해지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찾아오더라고요. 5평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분도 계시는데 전 솔직히 그 집 겪고 나서 5평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털도 날리는 수준을 넘어서 푸 이렇게 솟구치고 치즈 화장실 갔다 오면 젤리에 모래 다 껴서 이불에 기본으로 굴러다녀서 같이 자고 고양이 화장실 오래 쓰다 보면 또 냄새도 많이 독해요. 그래서 청소도 자주 해주고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평수가 좁을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니까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다섯째, 단 하나의 공간. 그 우평살이에서 집에 한이 맺혀서 계약 만기 3달 전부터 집만 알아봤던 것 같아요. 바람 잘 통하고 햇빛 잘 드는 7평대로 이사했는데 아침에 집에 해가 든다는 게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생활은 다 좋아졌어요. 이 집 살면서 힘든 게 있었냐고 하면 가끔 혼술하고 울고 싶거나 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거? 치즈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덩달아 울고 뛰어다니면서 물그릇 같은 거 다 치고받고 물건 다 떨어뜨리고 다니고 더 울고 싶게 만들거든요. 집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일일 텐데 항상 제 옆에 있어주고 참 고마운 친구예요. 원룸에 치즈랑 사는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룸에서 치즈를 키울 수 있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키운다고 할 거예요. 막상 키워보면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이 어떤 힘듦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원룸에 살아본 결과 7평 이상은 돼야 그나마 공간 활용하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하 평수는 항상 수납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경험이 반려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울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기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어떤 힘든 시간이 와도 버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행복한 반려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공감 포인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치즈야, 인사할까? 인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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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